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입니다. 저자는 스와가라 게이, 역자는 노경아, 출판 세멘 파커스입니다. 이 책은 평범했던 사람들을 자수성가하게 만들어준 일상의 습관과 태도,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데요. 부자들은 비싼 것보다 원하는 것을 소비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데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가꾸어가는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과 부를 이루는 마인드와 심리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부를 이루는 심리 패턴을 알면 돈과 운이 따라오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들. 방 정리나 청소를 게을리하는 것. 당신의 방은 깔끔한 편인가? 방의 상태를 보면 그 주인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방이 지저분한 사람은 연봉이 적다. 한 주간지가 평균 이하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방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방문 결과 그들의 방에서는 예상외로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쓰지 않는 물건, 쓰지 못하는 물건이 넘쳐난다.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다. 화장실, 욕실, 주방 등 물 쓰는 곳이 지저분하다. 만화책, 게임기, 기타 등 취미용품이 많다. 쓰레기가 쌓여 있다. 쓰레기 버리는 날이 언제인지 잘 모른다. 구형 가전제품을 계속 쓰고 있다. 냉장고에 상한 음식을 내버려 두거나 빨래, 쓰레기를 쌓아두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끄럽지만 내 방도 과거에는 이런 상태였다. 바빠서 정리할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깨끗이 정리하면 된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넓은 저택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방을 청소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은 시간 여유와 큰 상관이 없다. 방 정리만 잘해도 돈에 대한 태도가 확 달라진다. 그러던 내가 집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고령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을 아무리 정리해도 물건이 끝없이 나왔던 것이다. 대부분 보관할 가치도 없는 물건들이었다. 어머니 역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 후 이사를 하면서 나는 이때다 싶어 물건들을 처분했다. 그래서 지금은 평소에 쓰는 식기가 주방 서랍 하나 정도로 줄었다. 옷도 너무 많이 버리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과감히 처분했다. 다행히 집 근처에서 때때로 바자회를 여는 교회가 있어 그곳에 기증했다. 문구, 식기, 손수건, 가방, 구두까지 전부 다 정리했다. 취미가 해외여행이라 기념으로 사들인 소품과 장식품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들도 모조리 바자회에 내놓았다. 물론 기증이라서 돈은 전혀 받지 못했다. 그래도 누군가 유용하게 쓸 거라 생각하니 아깝기는커녕 무척 개운했다. 대청소 후 나는 돈 쓰는 법이 확 달라졌다. 모처럼 정리한 집을 다시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서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었다. 지금은 해외여행을 가도 그림 엽서를 절대 사지 않는다. 이삿짐을 정리할 때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림 엽서가 다발로 나왔기 때문이다. 여행을 가면 가족과 친구에게 줄 소소한 선물만 사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것만 산다. 보통 먹으면 사라지는 간식 종류다. 이처럼 집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돈 쓰는 법이 달라진다.
내 경험상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면 상상 이상으로 큰 차이를 낳는다. 낡아빠진 지갑을 함부로 쓰는 것. 많은 부자들과 교제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부자는 모두 지갑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었다. 바지 뒷주머니에서 낡아빠진 지갑을 꺼내거나 지갑 안에서 아무렇게나 현금을 꺼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필요한 지폐를 가볍게 빼낸다. 그렇게 꺼낸 지폐는 구겨지거나 접힌 곳이 하나도 없다. 지갑에 보관할 때도 조심스럽게 집어넣기 때문이다. 당신의 돈그릇을 철저히 관리하라. 돈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은 돈그릇인 지갑도 조심스럽게 다룬다. 그래서 고상하고 품질 좋은 지갑을 사서 애지중지 사용한다. 그들은 지갑에 신경을 쓰고 돈을 진심으로 아끼는 태도가 돈을 끌어당긴다는 걸 안다. 부자들을 지켜보다 보니 그런 기운의 흐름이 정말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말을 믿고 지갑을 괜찮은 것으로 바꿔보기 바란다. 그러면 돈에 대한 태도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품격 있는 지갑은 돈 다루는 법을 가르쳐준다. 나는 벌써 10여 년째 루이비통 장지갑을 애용하고 있다. 고가의 브랜드 지갑을 쓴다고 자랑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사실은 오히려 반대일지도 모른다. 루이비통을 쓰기 전에는 매년 정월에 습관처럼 새 지갑을 샀을 정도로 자주 바꾸었다. 소재에 따라서는 1년만 써도 돈을 넣고 빼는 곳이 거무스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이비통으로 바꾼 뒤로는 몇 년 전에 한번 새 것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언제나 깨끗한 상태여서 대만족이다. 나에게 루이비통은 구매 전에 특별한 결심이 필요할 정도로 비싼 브랜드였다. 그래서 지갑을 사고 나서도 조심스럽게 다뤘다. 돈을 넣고 빼는 것도 신중히 하고 지폐의 방향을 가지런히 정돈하게 되었다. 또한 지폐의 모서리가 접혀있지 않은지도 살펴보게 되었다. 품격 있는 지갑이 돈 다루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자신의 금전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마음먹고 인생 최고의 지갑을 마련해보자. 지갑을 아끼다 보면 돈도 자연스럽게 아끼게 된다. 돈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면 금전운도 확실히 달라진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푼돈을 자주 쓰는 것. 편의점이나 균일가 매장에서 헛돈을 쓰지 말자. 여기까지 읽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뭐야, 전략에 관한 책이었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푼돈 아껴서 돈을 모으라는 거였군. 이렇게 단정짓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티끌 모으기는 오히려 내게 제일 맞지 않는 방식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편의점이나 균일가 매장에서 생각 없이 푼돈을 쓰는 것은 마음이 해이해져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우리 생활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느슨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목적도 없이 균일가 매장을 불쑥 들여다보지 않는가. 앞서 말한 스테디의 조사에 따르면 균일가 매장에 한 달에 한두 번 간다고 답한 사람이 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주에 한 번 정도가 23%로 2위, 한 달에 두세 번이 19%로 3위였다. 균일가 매장에 가는 목적은 일용품을 사러 가는 것이 1위, 신상품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 2위, 목적 없이 불쑥 가는 것이 3위였다. 우리는 균일가 매장을 생각 이상으로 자주 들르는 셈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몇천 원씩 소비한다. 그런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들인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느냐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돈 관리에도 빈틈이 생긴다.
1년 전쯤 10년 만에 이사를 했다. 그때 사놓기만 하고 쓰지 않는 물건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스스로도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대부분 균일가 매장 등에서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이유 없이 산 물건들이었다. 이런 이유 없는 쇼핑은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소소한 방법이기도 하다. 즉, 이유 없이 산 물건이 많다는 것은 당신이 매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떠안고 살면 돈 관리에도 빈틈이 생긴다. 구멍 뚫린 지갑을 갖고 다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돈이 부족하다, 돈이 늘 없다는 생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 돈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다. 대개 남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품위 없고 천박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예술가나 문필가는 돈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 돈은 모든 사람의 당연한 관심사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최대의 관심사다. 돈 이야기를 입 밖에내면 비난받기 쉬우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왜 돈 이야기를 피할까? 우리는 돈 이야기를 피하려는 습관이 평소 생활에도 배어 있다. 특히 아이에게는 더더욱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숨기면 숨길수록 관심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비싼 게임 소프트웨어를 사달라고 조르다가도 학교에서 내일 행사가 있으니 5,000원을 준비해 오라는 것을 듣고 엄마 돈 있어요? 라고 진지하게 걱정하는 모습에서 그런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모처럼 돈에 관심을 보였는데도 어린애는 돈 걱정하는 게 아니야 라며 꾸짖는다. 그런 경험 때문에 남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잠재적 심리가 싹트는지도 모른다. 가족끼리 돈 이야기를 좀 더 하자. 살아가려면 돈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돈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이의 연령이나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한 예로 내 친구는 외동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돈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저학년일 때는 매월 큰 동그라미 안에 아버지의 월급을 표시하고 그 안에 주택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전기료와 가스요금 등 필요한 경비를 색칠한 다음 남은 돈으로 가족 3명이 매일 밥을 먹거나 옷을 산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대략 가정경제 시스템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자 겨우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도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정경제를 지탱하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싹텄다고 한다. 어린애는 돈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심정은 잘 안다. 하지만 결국 성인이 되면 돈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필요하다. 오히려 가족이 평온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돈을 다루는 올바른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폐는 금액순으로 정돈한다. 당신은 지갑에 지폐를 어떤 식으로 넣는가? 이것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뚜렷하다. 지폐 방향이 뒤섞이지 않게 한다. 부자는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넣는다. 금액에 상관없이 초상화의 머리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지 않는다.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한 돈을 그대로 지갑에 넣으면 지폐의 방향이 뒤죽박죽일 것이다. 일정한 매수마다 지폐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는 모양이다. 부자는 돈을 인출하자마자 대충 훑어보고 재빨리 방향을 맞춘 뒤 지갑에 넣는다. 가게에서 잔돈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지갑에 넣기 전에 대충 보고 정리한다. 이런 일이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지 모르지만 습관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다.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봤자 1, 2초 정도다. 그렇게만 해도 지갑 속이 항상 깔끔하게 유지되어 돈을 꺼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지폐 방향, 금액 순서는 자신이 편한 대로. 지폐 방향에 관해서는 초상화의 머리가 아래로 향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위를 향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사람을 물구나무 세우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머리를 위로 두는 편이다. 그걸 보고 어떤 부자가 그렇게 하면 서 있는 자세라서 돈이 나가기가 쉬워. 머리를 밑으로 해야지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반대로 나는 위를 보게 정리해. 왜냐면 지폐의 초상화가 물구나무를 서면 돈의 에너지가 가라앉아서 돈이 잘 안 모일 것 같거든 이라고 했다. 즉 정답은 없으니 스스로 판단해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금액별로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앞쪽부터 큰 금액 순서대로 넣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넣는 사람도 있다. 참고로 나는 후자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렇게 넣으면 5만원짜리를 꺼냈을 때 현금을 보충할 시기가 왔음을 알아채기 쉽다. 구태여 이유를 붙이자면 그렇다. 지폐의 방향이나 금액의 순서는 스스로 정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자. 지폐의 관리 상태에 민감해져야 한다. 그 민감함이야말로 돈을 조심스럽게 아껴 쓰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